자, 세팅 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세팅 폼하고 디지털 폼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디지털하고 세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각도. 말씀드렸었죠. 각도.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모발이 다 지금 90도 이상 다 위에서 들여서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브가 위에서부터 걸려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발은 어때요? 중력 방향으로 해서 모발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도 걸었을 때도 만약 웨이브들이 여기에 걸려 있다라고 하신다면 점차적으로 점점 루즈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팅 폼하고 디지털 폼하고 다 똑같은 열 폼이에요. 열을 가지고 해서 폼을 와인딩을 하는데, 근데 세팅 폼 같은 경우는 위에가 롯데에서 자번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웨이브를 보기 때문에 내가 굴르면서 탄력있는 웨이브를 루즈하게 떨어지는 그런 방향의 웨이브를 표현하고 싶을 때 세팅 폼을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야. 자, 그리고 또 물론 요즘에는 나오는 롯데들 같은 경우 디지털 롯데도 좀 더 길이감들이 있어요. 자, 길이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팅 펌의 또 장점은 또 로트가 또 길고 이 로트가 긴 로트를 가지고 얘네들이 와인딩을 했을 때 충분히 모발에 많이 다 열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 겹치지 않게끔 해서.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자, 그리고 세팅 폼 같은 경우는 로트 자체가 이게 약간 사기 계열 쪽으로, 그런 도자기 계열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이 점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진다. 이거를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디지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재가 세라믹 소재이기 때문에 빨리 열이 올라갔다가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가장 높은 지점까지 도달하는 그 온도, 즉 예를 들어서 뭐 120도를 쓴다라고 했을 때 120도는 세팅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점점 열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올라갔을 때 그런 온도를 체크하셨다가 떨어지는 온도까지 체크하면서 그리고 시간을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팅 펌화 같은 경우는 모드가 지금 손상모, 일반모, 건강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온도는 120도, 140도, 160도. 자, 근데 적절하게 온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미세하게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얘네들 세팅 같은 경우는 그렇죠. 타임으로 해서 조절을 한다. 왜?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온도와 떨어지는 온도들을 시간들을 체크를 해서 그 온도에 맞춰서 시간들을 조금씩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세팅 펌어를 120도 이상 써본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완전 버진 에어로 건강모로 해서 진짜 청학동에서 막 내려온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뭐 그 이상을 쓸 것 같은데, 근데 현재는 거의 다 화학적인 시술을 했기 때문에 그 120도 이상을 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120도 이상 이하로 써야 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 조절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120도까지를 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시간으로 조절을 해서 온도를 조절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팅 펌어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얘네들이 전대각과 그리고 후대각과 그리고 인컬과 아웃컷, 웨이브 같은 경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대각으로 했을 때의 스탠스의 위치, 내 몸의 위치가 어디서 와인딩이 될 건지, 그리고 후대각으로 했을 때 내 몸의 위치가 어디에서 와인딩이 될 건지, 인컬로 할 건지 아웃컬로 할 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평행과 그리고 사선과 그리고 수직으로 해서 와인딩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S컬,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스파이럴식, 그리고 또 트위스트, 그런 식으로 해서 와인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형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구성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기본형이야. 자, 세팅 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세팅 폼도 일단은 수평으로 해서 먼저 하는 방법을 또 오늘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평으로 해서 와인딩을 하시고, 그래서 그 수평에 또 와인딩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갖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세팅 펌머 같은 경우는 로트도 마찬가지로 우리 디지털하고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그리고 덮개라든가 페이퍼, 그리고 로트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덮개를 사용하셔서 덮개 순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 자, 두 번째 로트,
세 번째 덮개, 그 다음에 집게 순으로 해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평행으로 해서 와인딩을 해보시는데, 자, 고객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보면은 전두부와 후두부를 비교를 했을 때 모량이 전두부와 후두부 어디가 더 많아요? 당연히 후두부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두부 쪽이 더 많이 와인딩을 되기 때문에 후두부 쪽을 조금 더 전체적으로 센터로 딱 나눴을 때 후두부 쪽에다가 좀 더 자, 사람이라면 대략 한 요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높이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만약 평행으로 해서 기본형으로 하실 때 먼저 탑 섹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분을 해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탑 섹션부터 자, 섹션의 간격은 한 2, 3cm 정도 대략 한 로또의 굵기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라면은 거의 한 2cm 좀 될 것 같아요. 2cm에서 2.5cm 정도. 그 정도 간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로또 총 개수 같은 경우는 기본형일 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개. 이 정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에 탑 섹션 2개 내지 3개. 그래서 먼저 기본으로 해서 와인딩을 해보도록 하실게요. 자, 각도는 마찬가지로 좀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기본형으로 해서 자, 두상의 곡면들이 전두부 제일 앞에 쪽에 90도가 이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90도 이상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90도 이 정도가 90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각도로 해서 들어서 와인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쭉. 자, 업스템으로 해서 90도 이상. 잡아서 다 똑같이 와인딩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텐션 주시고 그 다음에 와인딩을 하면서 와인딩이 들어갈 자리를 찾아주면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덮개 덮어주시고 자, 클립 처리할 때 앞쪽으로 해서 클립 처리하는 것보단 뒤쪽에서 클립 처리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앞쪽으로 너무 잡게 되면은 이 클립 자국이 모발에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후두부 쪽에서 뒤쪽에서 후방에다가 클립 처리를 해줘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이 고리를 처리를 하실 때 일단은 여기하고 이 고리 부분하고 위에 거리 부분하고 거의 평행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평행에서 대략 한 각도는 한 15도 정도, 15도, 대략 80도, 80도, 85도 정도로의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옆에서 당겨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앞쪽에서 당겨오면서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당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형으로 와인딩을 할 땐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여기서 두상 곡면의 90도가 어디냐? 마찬가지로 여기야. 그렇다면은 이 정도의 각도로 해서 또 마찬가지로 가야 되겠죠. 자, 이 정도의 각도로 해서 90도 이상. 페이퍼는 더블 페이퍼. 자, 스템은 업스템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와인딩 해주십니다. 클립은
후방 쪽에다가 자, 점차적으로 그 다음 거 클립 줄. 자, 다음 이 기계를 후두부 쪽에 좀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쪽에서 와인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두부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와인딩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 섹션을 전방으로 당겨서 인컬로, 그리고 얼굴 방향 쪽으로 해서 와인딩을 한다. 그럴 경우는 후대각으로 해서 인컬로 해서 와인딩을 한다. 그럴 경우는 센터로 해서 각도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센터를 잡아주게 되면, 왜? 앞쪽으로 당겨서 모발을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인컬을 하실 때는 앞쪽으로 당겨서 와인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센터에다 잡아라. 자, 그러고 후대각을 할 때는 뒤쪽으로 많이 당겨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뒤쪽에서 와인딩이 되기 때문에 뒤쪽을 좀 더 많이 치우치게, 기계들을 치우치게 잡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와인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 평행으로 해서 먼저 사선으로 해서 와인딩하는 방법들을 연습해보고 나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그런 디자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상적으로 제가 탑 섹션들을 먼저 와인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전두부와 탑 섹션 먼저 와인딩을 하게 되는데, 자, 가장 기본형 먼저 와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섹션은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기는 한데, 섹션은 이어 투 이어 섹션으로 해서 일단은 4등분해서 나누고, 그리고 뒤에는 벽돌 쌓기 식으로 해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에서 자, 사선으로 해서 전대각으로 해서 사선으로 대략 마찬가지로 3개 정도 와인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밑에 좀 잡아주실까요? 각도 네. 얼마만큼? 각도도 마찬가지로 90도 이상 많이 들어줘야 돼요. 최대한 많이 들어서. 자, 전대각으로 해서 기본 평행 수평 와인딩. 아까 말씀드렸던 한 80도 정도로 해서 사선으로 해서 줄을 갖고 와서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줄 처리도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서로 겹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은 점점 안쪽으로, 이게 지금은 좀 바깥으로 지금 다 나와 있잖아.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으로. 그랬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보세요. 안쪽으로 다 들어가 버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와인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후드부 와인딩 한번 해보실게요.